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예. 미국의 견해 어떻게 나왔습니까? 외국의 언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국정원 발표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중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주 신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유관 내용을 알고 있지 않고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부대변인도 언론 보도를 봤지만 현재로서는 전달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짧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어제 평양발 기사를 냈는데요. 북한 현지에서 나온 첫 번째 외신 보도였는데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된 소식이나 전언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하루 만에 느낌이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일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어제 장성택이 실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거나 실각이 아니라 실각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현재 장성택의 신변에 이상이 없고 부인 김경희,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기죠. 이 김경희의 신변도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광진 국방부 장관은 더 조심스러웠는데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완전한 실각 여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국정원의 정보가 전적으로 신뢰할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외교안보 장관 회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군의 대비 태세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장관 말에 따르면 확인 안 된 정보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거는 첩보를 여러 가지를 모아서 여러 차례 검증을 하고 확인한 후에 보고하거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국정원이 섣부르게 발표했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실각 가능성 농후라고 했으니까 실각했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 수준의 말을 공개한 것 자체가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한 발 물러난 거는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일 텐데요. 이게 만약에 17일 김정일 2주기 때 장성택이 추모 행사 같은데 나와버리면은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런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장성택 측근 2명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처형됐다는 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국정원의 대북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고 또 국민에 알리는 방식, 이 부분도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죠? 원래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가 먼저 밝히기는 했지만 그에 앞서서 YTN 기사가 먼저 뜬 걸 보면 국정원이 흘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요. 또 그 후에 국정원이 자료를 직접 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통일부 같은 데서 발표를 그쪽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곧바로 나서면 정보 유출 경로가 역추적돼서 정보 소스를 파괴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북 정보력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개하는 정보의 맥락, 스토리,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였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각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실각 후에 북한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보류하거나 자제하는 게 언론의 정도 같은데 그런 식의 기사가 여전히 신문의 한두 면을 지금도 오늘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장성택의 실각이 사실이냐, 그리고 장성택이 진짜로 이인자가 맞았냐 하는 점 자체부터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반이 아주 취약한 기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장성택이 김정은을 제거하려다가 역공을 당했다, 이런 식의 탈북자의 주장을 전하는 기사도 보이는데요. 뭐 기반도 약하고 의도도 의심스러운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전문가 의견, 예를 들어서 장성택 실각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1인 체제 구축의 마지막 단추를 깬 거다, 아니면은 뭐 장성택을 밀어내도 될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는 증거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다 우리 황 기자께서 걸러서 전해주시고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있는 다른 기사를 보시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제 베이징에서 그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원래는 45분 만날 예정이었는데 2시간 정도로 회담이 한참 길어졌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바이든 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시 주석이 상당히 직설적으로 나왔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중국 관영 CCTV가 시진핑 주석이 방공구역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라고 전한 걸 보면 중국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회담 후에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이 충돌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거기에 맞대응할 생각은 없고 위기관리 체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조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해 주리라 희망한다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네. 북한 얘기는 안 나왔던 모양인가요? 바이든을 수행하는 고위 당국자가 몇 시간 전에 브리핑을 해서 했는데요. 회담의 상당 기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말했으니까 장성택 실각설 이런 것들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바이든이 오늘 서울에 와서 하는 얘기까지를 봐야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국 경제의 그 확장을 보여주는 그 또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가 유로화를 앞섰어요. 무역 결제에서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이고 2위가 유로화였는데 위안화가 그 유로화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중국 관영 명차지 차이나 데일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세계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거래가 차지한 비율이 8.66%를 기록해서 6.64%의 유로화를 제쳤는데요. 작년 1월만 해도 위안화 사용 거래가 전체의 1.89%밖에 안 됐었는데 2년이 못 되는 기간에 4배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내에 위안화 거래가 30%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던 이유가 이라크가 석유 수출 결제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꾼 것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을 정도로 이 무역 거래의 화폐가 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달러화의 소위 기축동화 지위가 위협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통신 사업에 중국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동을 걸었어요. LG U+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기지국 장비를 들여오기로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장비가 주한미군 주요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도청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호주에서 그 화웨이의 진출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상원 의원들까지도 한미 동맹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G U+하고 화웨이는 미국이 공연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그런 방식의 도청, 미국의 수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통신 장비에 침투해서 도감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전 장비 같은데 스파이웨어를 심어놓고 정보를 빼낸다거나 장비를 파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전면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미국이 더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 업체와 경쟁을 하는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식품이 안전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단이 파견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아마 그 IAEA의 결론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IAEA 발표 불과 이틀 전에 후쿠시마 원전의 관측용 우물에서 바다 방출 기준치의 43,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검출됐었고 그 원인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데 IAEA가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